젊은 하녀 하나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큰형 이강의 목소리가 사랑채를 가득 채웠습니다. 유언장을 든 훈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진사 어른의 유언이옵니다. 막내 이한에게는 하녀 설화를 물려준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젊은 하녀를 둘이 무슨 사이였을까?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로구나. 막내 이한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마루 아래 하녀 설화가 서 있었습니다. 25 이한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하얀 무명옷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둘째 형 이민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막내야, 하녀 하나로 어떻게 살아가려느냐? 우리 밑에서라도 일을 해야 먹고 살 것 아니냐? 이한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들께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설화와 함께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사랑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재산을 형들에게 빼앗기고 젊은 하녀 하나만 남은 상황에서 집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의 봄이었습니다. 이진사 어른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70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양반이었습니다. 삼형제의 아버지, 마을의 어른이었습니다. 장례는 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문상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진사 어른처럼 고든 분이 또 계실까요? 자식 복도 많으셔서 세 아들이 모두 효자랍니다. 사람들의 말이 마당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반만 진실이었습니다. 큰아들 이강은 35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목록을 이미 외우고 있었습니다. 논이 20마지기, 밭이 10마지기,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노비 셋. 둘째 이민은 31였습니다. 형을 따라다니며 재산 이야기만 했습니다. 형님, 유언장은 언제 공개되는 겁니까? 서두르지 마라. 아버님 장례가 끝나면 모두 우리 것이다. 두 형제는 밤마다 속삭였습니다. 막내 이한만이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25의 막내는 형들과 달랐습니다. 재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일이 슬플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하녀 설화였습니다. 도련님, 이것을 드십시오. 그녀가 내민 것은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이었습니다. 고맙네, 설화. 이한이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설화는 15살 때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말이 적고 일을 묵묵히 하는 하녀였습니다. 이한은 설화를 누이처럼 여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기에 그랬습니다. 너도 아버님이 그리울 텐데. 설화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장례 사흘째 되는 날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사랑채에 일가 친척이 모였습니다. 훈장이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이진사 어른이 유언을 읽겠습니다.
사랑채가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 이강에게는 논 15마지기와 사랑채를 물려준다. 이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둘째 이민에게는 논 5마지기와 반 10마지기 그리고 안채를 물려준다. 이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훈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막내 이한에게는 하녀 설화를 물려준다. 순간 사랑채가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이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녀 하나라니 이게 무슨 유언입니까? 진사 어른께서 직접 쓰신 글이옵니다. 훈장이 유언장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진사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 이하는 욕심이 없고 마음이 착하다. 설화를 잘 모시면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 될 것이다. 이민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나 보오. 하녀가 무슨 재산이란 말이오? 친척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젊은 하녀를 막내에게? 혹시 둘이 쉿 조용히 하시오. 양반 체면이 이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재산을 독차지하는 것도 자신에게 하녀만 남은 것도 모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들 재산 잘 나누셨습니다. 저는 설아와 함께 떠나겠습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가겠다는 게냐? 이강이 물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형님들께 폐를 끼치지는 않겠습니다. 이하는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설아가 서 있었습니다. 설아,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한이 물었습니다. 설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강이 마루에서 소리쳤습니다. 잠깐, 설화는 우리 집 하녀가 아니냐? 막내가 데려갈 수 없다. 유언장에 막내에게 준다. 했지 않습니까? 훈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실 그는 설화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하녀였기에 그랬습니다. 형님, 이한이 돌아보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설화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버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놈이 이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훈장과 친척들이 보는 앞이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좋다. 가거라. 하녀 하나로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겠다. 이강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이하는 설화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형들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막내놈 일주일도 못 가 돌아올 것이다. 하녀랑 단둘이 어디서 무얼 하며 살겠습니까?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설화도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걸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설화, 이한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를 따라온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 설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이 이한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사 어른께서 저를 도련님께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라니? 언젠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설화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한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저 멀리 산골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강과 이민은 술을 마셨습니다. 형님, 우리가 모든 재산을 차지했습니다. 그래, 막내 놈은 하녀나 데리고 떠돌아다니겠지. 두 형제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설화가 누구인지,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진사 어른이 왜 막내에게 설화를 주었는지, 모든 것은 이제부터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에 도착한 것은 해가 지고 난 뒤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묵어 가시겠습니까? 마을 이장이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초가집은 오래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설화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이한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초가집이 말끔해졌습니다. 도련님, 잠시 쉬십시오. 너도 피곤할 텐데. 저는 괜찮습니다. 설화는 부뚜막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장이 준 쌀로 죽을 쓰었습니다. 이한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도련님, 드십시오. 설화가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고맙네. 이한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맛있구나. 설화는 대답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도 죽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죽을 먹었습니다. 적막한 산골, 낡은 초가집.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한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려 했습니다. 도련님, 설화가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어디로?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설화는 마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황무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돌투성이 땅, 잡초만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우리 땅입니다. 이장이 어젯밤 말했던 곳이었습니다. 땅값이 없어 그냥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이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땅을 어찌 일군단 말인가. 나으리. 설화가 처음으로 그를 나으리라 불렀습니다. 이 땅은 척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돌이 많은 것은 물이 잘 빠진다는 뜻입니다. 설화가 땅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흙을 보십시오. 검은 빛이 돕니다. 이곳은 옛날 화전이었을 것입니다. 설화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섞인 땅은 기름집니다. 이한이 놀란 눈으로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것을 아느냐? 진사 어른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화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어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보는 법을 익혀라.
그것이 너의 무기가 될 것이다. 이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하셨던 것일까요? 나리, 제게 한 달만 맡겨주십시오. 설화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 땅을 옥토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그날부터 설화는 움직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고 흙을 뒤집었습니다. 이안도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양반 도련님이 호미를 들다니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제대로 망했나 보네. 하녀랑 단둘이 농사를 짓겠다니. 하지만 설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산으로 올라가 풀을 뜯어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거름이 될 풀입니다. 설화가 풀을 땅에 묻었습니다. 이파리가 썩으면 흙이 기름집니다. 또한 그녀는 산에서 약초를 캐왔습니다. 이것은 인삼이 아니냐? 산삼은 아니고 산양삼입니다. 설화가 뿌리를 다듬었습니다. 장에 내다 팔면 쌀을 살 수 있습니다. 이안은 감탄했습니다. 설화는 농사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초도 장사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황무지가 달라졌습니다. 돌은 모두 치워지고 흙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랑이 반듯하게 나 있었습니다. 씨를 뿌릴 때입니다. 설화가 말했습니다. 이안은 장에 가서 씨앗을 샀습니다. 조, 피, 메밀, 무. 두 사람은 씨를 뿌렸습니다. 나으리, 물을 대야 합니다. 하지만 개울이 저 아래에 있지 않느냐? 수로를 만들겠습니다. 설화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개울에서 밭까지 도랑을 팠습니다. 대나무를 잘라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졸졸졸. 물이 밭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가능한 일인가? 저 하녀 보통이 아니로군.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싹이 돋아났습니다. 파릇파릇한 새싹이 밭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설화 고맙네. 아직 수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기적이 아니냐? 설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으리, 저를 따라오십시오. 설화는 산으로 이안을 이끌었습니다. 산 중턱에 샘이 있었습니다. 물이 콸콸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샘물은 약수입니다. 설화가 물을 떠마셨습니다. 마셔보십시오. 이안이 물을 마셨습니다. 차갑고 달았습니다. 이 물로 술을 빚으면 명주가 됩니다. 설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술? 예, 진사 어른께서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안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설화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쳤을까요? 하지만 술을 빚으려면 쌀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조와 피로도 술을 빚을 수 있습니다. 설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밭에서 나는 곡식으로 충분합니다. 그날부터 설화는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초가집 뒤란에 항아리를 묻었습니다. 석 달 뒤면 술이 익을 것입니다. 설화가 항아리를 흙으로 덮었습니다. 이안은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하녀라고만 생각했던 설화.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첫 수확을 했습니다. 조와 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무도 탐스럽게 자랐습니다. 대풍이로군. 이장이 감탄했습니다. 돌투성이 땅에서 이런 수확이라니. 마을 사람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저 하녀 신기가 있는 게 틀림없어. 양반 도련님이 복을 타고났나 보네. 이안과 설화는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한 해를 먹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설화. 이안이 불렀습니다. 모두 내 덕분이네. 아닙니다, 나으리. 설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께서 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형님들께서는 저를 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으리께서는 저를 누이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설화의 눈가에 빛이 맺혔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이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로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설화가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술 익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성공입니다. 설화가 술을 떠서 이한에게 건넸습니다. 이한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이런 술은 처음이로군. 장에 내다 팔겠습니다. 설화는 술을 작은 병에 담았습니다. 다음 날 장날이었습니다. 설화는 술 10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무슨 술이요? 술집 주인이 물었습니다. 약수로 빚은 곡주입니다. 설화가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한 모금 맛을 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술 얼마요? 한 병에 쌀 한 마리입니다. 비싸구려. 맛을 보셨지 않습니까? 주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10병 다 사겠소. 설화는 쌀 10마를 받아왔습니다. 이한이 놀랐습니다. 10마리나. 이제 시작입니다. 설화가 말했습니다. 소문이 나면 더 많이 팔릴 것입니다.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한 달 뒤 술집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술이 동이 났소. 20병만 더 주시오. 소문이 퍼졌습니다. 산골 마을의 명주라고. 약수로 빚어 몸에 좋다고.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이한과 설화는 밤낮으로 술을 빚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초가집 창고에 쌀이 가득했습니다. 이 정도면 1년은 거뜬하겠구나. 이한이 흡족해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이한이 어디 있느냐?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둘째 형 이민이었습니다. 이한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민은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옷은 해지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동생아. 이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다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큰형과 내가 망했다. 이민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었다. 이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작 1년도 안 되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설화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듯이. 재산을 모두 잃었다고요? 이한이 물었습니다. 이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형과 내가 다투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논밭을 나누는 문제로 싸웠다. 결국 송사까지 갔다. 이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관가에 바친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 이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논 10마지기를 팔아야 했다. 이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도. 나머지 땅은요? 흉년이 들었다. 이민이 주저앉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곡식이 말랐다. 그래서 빚을 졌다. 땅을 모두 저당 잡혔다. 이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형들이 탐욕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몰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큰형님은 어디 계십니까? 술집에 있다. 이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매일 술만 마신다. 나도 마찬가지고. 그는 이한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동생아, 우리를 도와다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쌀이라도 좀 구워다오. 이민의 목소리가 애원조였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굶고 있다. 이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설화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이한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래, 동생아. 제가 형님을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형님께서 다시는 술을 드시지 마십시오. 이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큰형님과 화해하십시오. 형제가 서로 다투면 집안이 망합니다. 이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리하겠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약속한다. 이하는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쌀 한 가마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고맙다, 동생아. 이민이 쌀 가마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못되게 굴었는데. 형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한이 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민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설아가 이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나으리. 내가 잘한 것일까? 이한이 물었습니다. 형님들이 또다시 찾아오면 어쩌나? 그래도 되옵니다. 설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도울 여유가 있습니다. 이하는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언제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한과 설아는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작년보다 땅을 더 넓혔습니다. 올해는 보리도 심겠습니다. 설아가 말했습니다. 보리? 보리는 쌀보다 값이 쌉니다. 그럼 왜 심는 거지? 가난한 이들이 사 먹을 수 있도록입니다. 설아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이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는 이익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큰형 이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도 이민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막내야. 이강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어서 오십시오. 이한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이강은 초가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구석에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이강이 중얼거렸습니다. 예, 형님. 설아가 차를 내왔습니다. 이강은 잠시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부끄러움이 서렸습니다. 설아. 큰나으리. 설아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내가 너를 탐했었다. 이강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막내에게 너를 주셨을 때 나는 화가 났다. 하지만 이제 안다. 이강이 이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다. 형님. 나와 이민은 욕심만 많은 놈들이었다. 이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웠다. 형님, 그런 말씀. 아니다. 이강이 손을 저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재산을 모두 날렸다. 이민 형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왔다. 이강이 이한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럼요? 용서를 구하러 왔다. 이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다. 이한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형님, 저는 이미 형님을 용서했습니다. 정말이냐?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한이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께서 잘못하신 것도 있지만 저도 부족한 동생이었습니다. 이강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그는 진정했습니다. 고맙다, 동생아. 형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라. 이민 형님과 화해하십시오. 이한이 간곡히 말했습니다. 형님들께서 다시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다. 그리고 술을 끊으십시오. 형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한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약속한다. 그날 이후 형들은 변했습니다. 이강과 이민은 화해했습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밭을 빌려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양반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한과 설아가 도왔습니다. 형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한이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설아도 씨앗을 나눠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비온 뒤에 씨를 뿌리면 더 잘 자랍니다. 형들은 고마워했습니다. 그해 가을 형들도 수확을 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먹고 살 만큼은 되었습니다. 동생아, 고맙다. 이강이 이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굶어 죽었을 것이다. 형님들께서 힘내신 덕분입니다. 이한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관아에서 인재를 뽑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농사와 장사에 능한 자를 찾는다더군.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이한 나으리, 나가보시지 그러시오? 저는 양반이 아닙니다. 이한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나가보시오. 이장이 권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이 마을을 일으키셨소. 설아가 이한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나가보십시오. 정말 괜찮겠느냐? 예, 저는 여기서 밭을 돌보겠습니다. 이한은 고민 끝에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또가 한 사람씩 면접을 보았습니다. 이한의 차례가 왔습니다. 내가 이한이냐? 예, 사또 나으리. 들으니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었다더구나. 소인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한이 대답했습니다. 설아라는 하녀가 도왔습니다. 하녀가? 사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예, 그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하구나. 그는 이한에게 몇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농사 짓는 법, 물길 내는 법, 술 빚는 법. 이한은 설아에게 배운 대로 대답했습니다. 사또가 감탄했습니다. 훌륭하다. 내가 합격이다. 감사합니다, 사또 나으리. 한 달 뒤부터 관아에서 일하거라. 이한은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설아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모두 내 덕분이다. 이한이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가르쳐준 것들이 도움이 되었다. 설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이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설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였습니다. 그녀도 잠들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설아. 이한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날이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도 잠이 안 오는구나.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설아. 나는 늘 궁금했다. 이한이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농사도 약초도 술 빚는 법도. 설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원래 이 집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이한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뜻이냐? 저의 아버지는. 설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진사어른의 은인이었습니다. 이한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15년 전 진사어른께서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셨습니다. 그때 저의 아버지가 어른을 구했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구나. 이한이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사 어른께서 저를 데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어른께서는 저를 딸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설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농사도 약초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설화가 이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막내 도련님을 도와야 한다고. 나를. 설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만이 저를 진심으로 대해줄 것이라고. 이한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10년 전부터 설화를 준비시키고 막내에게 물려줄 것을. 아버님. 이한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설화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이 흐른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이한은 이제 관아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또의 신임을 받아 농정을 담당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방법들로 고을의 수확이 2배로 늘었습니다. 물기를 내고 씨앗을 개량하고 농민들을 가르쳤습니다. 모두 설화에게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산골 마을도 크게 변했습니다. 이한과 설화의 밭은 이제 너른 농장이 되었습니다. 일꾼들을 고용해 함께 일했습니다. 술도 여전히 빚었습니다. 이제는 이웃 고을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산골의 명주라는 이름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초가집도 기와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한과 설화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날이 오늘은 장날입니다. 설화가 말했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두 사람은 수레에 술과 곡식을 싣고 장으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한 나으리.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설화 낭자도 오셨구려. 설화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녀가 아니라 이한의 동업자로 불렸습니다. 오늘도 술 좀 주시오. 보리쌀도 좀 팔아주시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한과 설화는 웃으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값을 깎아주었습니다. 나으리, 돈을 더 받으셔야지요. 장사꾼 하나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한이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도울 여유가 있습니다. 설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누면 더 많이 돌아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큰형 이강과 둘째 형 이민이었습니다. 형님들. 이한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막내야. 형들도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옷도 깨끗했습니다. 형님들,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너희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이강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말이다. 무슨 소식이십니까? 우리가 땅을 되찾았다. 이민이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땅을 되찾았단다. 이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축하드립니다. 모두 내 덕분이다. 이강이 이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형님들께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형제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설화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설화 낭자. 이강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큰나으리. 내가 예전에 너를 함부로 대했었다. 이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설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의 큰나으리를 보니 기쁩니다. 이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다. 두 분 모두 잘 변하셨습니다. 설아가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형제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막내야. 이강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안다. 무엇을 아십니까? 아버님께서 왜 너에게 설아를 주셨는지. 이강이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아는 재산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가장 귀한 사람. 이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논밭만 보았다. 돈만 보았다. 이민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사람을 보았다. 형님들. 아버님께서는 그것을 아셨던 거다. 이강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설아를 소중히 여길지, 누가 진정한 부자가 될지, 네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진사 어른의 지혜가 새삼 놀라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15년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그날부터, 예, 어른께서는 저를 키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설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언젠가 은혜를 갚을 날이 올 것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아버님께서. 이민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막내가 너를 잘 대할 줄 어떻게 아셨을까? 지켜보셨습니다. 설아가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세 분을 모두 지켜보셨습니다. 형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본성을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큰아들과 둘째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재산을 주면 다툴 것이고 결국 망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달랐습니다. 욕심이 없고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설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께서는 이한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께는 재산을 주어 시련을 겪게 하셨습니다. 시련. 그 시련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막내에게는 이강이 이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주셨구나. 설아와 함께 새로운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민도 감탄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아버님의 가르침 안에 있었던 거로군. 형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재산이 무엇인지, 진정한 형제애가 무엇인지.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형들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형님들 자주 오십시오.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형제다. 이강이 이한을 껴안았습니다. 이민도 함께 껴안았습니다. 세 형제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형들이 떠나고 이한과 설아만 남았습니다. 설아. 예, 나으리.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한이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를 만나서. 설아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저야말로 행운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자. 이한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설아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1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 사람들은 이한을 비웃었습니다. 하녀 하나만 받았다고. 하지만 이한은 가장 큰 것을 받았습니다. 진심과 능력을 가진 동료를,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한은 결국 사또가 되었습니다. 그의 치적이 임금께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여전히 그의 곁에서 조언자로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끝내 혼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남매처럼 동료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둘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형들도 잘 살았습니다.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네 사람은 모여 아버지를 추모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안 계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었을 것입니다. 아버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진사의 묘 앞에서 네 사람은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잘 살아라, 내 자식들아. 서로 사랑하고 돕고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다. 봄꽃이 흩날렸습니다. 묘 앞에 놓인 술잔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녀 하나를 물려받은 막내 아들의 이야기, 욕심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은 형들의 이야기, 그리고 10년을 준비한 아버지의 지혜로운 사랑 이야기.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사람이다. 진심으로 대하면 천냥보다 귀하다. 욕심을 버리면 진짜 부자가 된다. 이안의 집은 이제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어려운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설화가 가르쳐준 농법은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덕분에 흉년이 들어도 굶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안이 빚은 술은 왕실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산골의 명주로구나. 임금께서 한 모금 드시고 감탄하셨습니다. 이안이라는 자를 불러들여라. 이안은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경의 이야기를 들었노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하녀 하나를 물려받고 이렇게 성공했다지. 모두 아버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이안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설화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그 설화라는 여인을 데려오너라. 설화도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임금께서 그녀를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바로 은인의 딸이로구나. 예, 전하. 너의 아버지가 이진사를 구했고 이진사는 너를 키웠다. 그러하옵니다. 그리고 너는 이안을 도와 이 고을을 일으켰구나. 임금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순환이로다. 임금께서는 이안에게 더 높은 벼슬을 내리셨습니다. 설화에게는 정렬을 내리셨습니다. 효녀이자 은인이로다. 두 사람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궁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안이 설화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줄 알았느냐? 아니요, 나으리. 설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나으리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이안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잘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녀 하나를 물려받은 막내 아들. 모두가 비웃었지만 그는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재산은 사람입니다. 논밭도 금은 보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둘째,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형들은 재산을 독차지하려 다투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돌아옵니다. 셋째, 부모의 사랑은 깊고 넓습니다. 이진사 어른은 15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자식들이 각자의 길에서 깨달음을 얻도록, 때로는 시련을, 때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넷째, 진심은 통합니다. 이한이 설화를 진심으로 대했기에 설화도 진심으로 도왔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믿는 관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설화 같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곁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이 가장 소중한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